북한 공산군은 왜 서울에서 3.1을 지체하였는가? 며칠 후면 6.25 동란 73주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평동 금남교는 6.25 때 보름 이상 적들의 남침을 저지했던 피의전선이었습니다. 전이면 전투 이후인 1950년 7월 13일부터 16일 동안 미 24사단이 금강의 방어선을 구축해 북한군 2, 3, 4사단을 저지한 전투로 금강방어선 전투로도 불립니다. 서쪽 공주에도 동일한 저지선이 생겨 미군의 참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북대군이 서울서 3.1을 지체한 미스테리. 그러면 왜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대군이 개전 이후 왜 보름이 훨씬 넘었어야 금강에 도착했을까요? 소위 서울 3.1 지체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요즘 와서 점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제한전쟁설입니다. 이것은 개전 일주일 전 북한이 제안한 북한의 평화통일 제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 제안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합하여 통일국회를 선포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통일국회를 선포하여 사실상의 남북통일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코 방식의 공산화. 당시 30 선거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국회는 임정계열 등 다수의 중간파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소위 중도파들입니다. 때문에 보수적이던 재헌의회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간첩 활동이 당시에도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국회를 통해 통일을 선언하면 대한민국은 그들이 차지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혈혁명, 체코슬로바키아식 공산화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잡으라. 이것이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의 제1과제였습니다. 실제로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난을 가버려 결국 2명만 색출했습니다. 그러니 2명으로는 대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로운 판단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일 이상 서울에 남아 강요들과 국회의원들부터 남하시켰습니다. 한강도하 장비조차 없었던 북대군. 통일전쟁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3가지입니다. 위키디피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진주한 조선인민군 제1군단은 대규모 도하작전을 수행할 도하장비조차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인민군 6사단 13년대 정치장교, 중좌로 6.25 전쟁에 참전한 최태환 씨의 증언입니다. 김일성은 서울 점령 후 제2대 국회를 소집해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결정하는 쿠데타를 벌이려 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6.25 동란 때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씨도 인민군은 서울 점령을 위한 3.1 작전 계획만 갖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증언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부대 이동이 있기 전 최 씨는 평양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45년 내무상 베네시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내전 없이 공산화가 됐는데 영화는 바로 그 과정을 소재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사단 사령부로 가면서 이 영화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대화를 최진학과 주고받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점령 후 인민군이 주력한 것은 제2대 국회의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 간선으로 당선됐으니 야성이 강한 2대 국회의원을 조종하면 이승만 대통령 퇴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승만 퇴진을 국회에서 의결한 후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오는 8월 15일 남북한을 통합한다고 선언케 하는 것이 김일성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가 통일정부 수립이었던 만큼 이들은 서울 진주 후 국회 소집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점령을 꿈꾸는 김정은. 세종시로 국회와 정부가 내려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권을 찬탈하자마자 한 일이 휴전선 철폐와 한강보 개방이었습니다. 이유는 유사시 단시간 내에 한강 이북의 청와대와 여의도를 점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0석의 국회로 부정선거 당선시켜 놓은 것도 그 일환이었고 강성 군장성들에 다 강제 전역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은 반드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 손도 쓰기 전에 더블당 국회가 연방제선언이나 평화통일을 핑계로 남북 통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정부는 남한내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알게 모르게 3.1 서울점령 통일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종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실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속까지 생각하길 부탁드립니다.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재헌 대표와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청년 이승만. 13살부터는 역사를 배워야 해요. 저자 김재헌. 북한 공산군은 왜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였는가? 며칠 후면 6.2 오동란 73주년. 이승만에 대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 그것은 철저하게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승만 흔적 지우기를 70년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이승만이냐? 이승만만 지우면 한국이 자유민주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기독교, 자유, 그리고 평화,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정말 중요한 역사의 굵직굵직한 일을 완성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교회의 목사가 되기보다는 한 나라의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인의 꿈을 꾸고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27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승만의 꿈을 한번 배워보십시오.